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라는 김준우입니다. 우리는 재무회계 이론 파트의 수익과 비용 항목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볼 내용은 결산에 대한 이해 부분이고 그 결산의 이해와 더불어 결산 정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산 시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일들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손익의 이연 그리고 손익의 예상에 대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결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기업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거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를 하게 되고요. 그 거래의 분계된 내역은 총계정 원장의 전기를 통해서 일반적인 회계 관련 장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결산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결산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결산은 12월 31일 날 기준에서 작업을 하게 되죠. 결산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재무상태도 파악할 수 있고요. 경영 성과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는 자산부채 자본을, 경영성과는 비용과 수익을 정리하는 절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본적인 결산 절차들은 예비 절차와 본 절차와 후 절차, 시산표를 만들고 장부를 마감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이들을 우리는 예비 절차와 본 절차, 재무제표 작성이란 후 절차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산의 예비 절차는 결산과 관련된 장부들을 작성하는 게 예비 절차다라고 했고 기본적인 결산을 통한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본 절차다라고 했습니다. 결산에 대한 후 절차는 재무제표 작성인데 이 후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결산보고서 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결산정리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장부를 마감하는 결산 본 절차에서 작업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산 때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정리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손익의 이연 그리고 손익의 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네 가지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이 있는데 첫째,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건 단기에 지급한 비용 중에 차기에 속하는 금액이 있다. 즉 선급비용은 먼저 지급했다. 뭘 먼저 지급했다. 비용을 먼저 지급했다. 비용을 먼저 지급한 비용이라고 해서 선급비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선수수익은 단기에 받은 수익 중에 수익을 받았는데 차기 게 있다. 받았는데 선수 먼저 받은 게 있다. 뭘 먼저 받았다. 수익을 먼저 받았다. 차기 거를 먼저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선급비용, 차기 걸 먼저 받았다라고 한다면 선수 수익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미수 수익은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지만 결산 시까지 어떻게 받지 못했다. 미수 받지 못한 수익을 미수 수익이라고 하고 미지급 비용은 단기에 발생한 비용이지만 단기까지 결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한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미지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먼저 지급한 비용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급비용, 먼저 받은 수익을 선수수익, 못 받은 수익을 미수수익, 지급하지 못한 비용을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비용 수익은 아니고요. 자산과 부채에 해당합니다. 선급비용은 비용에 이연해, 선수수익은 수익에 이연해. 이들은 단기에 발생했지만 단기에 주고받았지만 단기 게 아니라 차기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차기 것을 선수수익과 선급비용이라고 합니다. 단기에 발생한 비용이 단기에서 끝나지 않고 차기까지 이월되어서 연결됐다. 이월대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비용의 이연과 수익의 이연이라고 하고요. 미수 수익은 수익의 발생. 아직 회계처리 안 했지만 우리가 회계처리 할 것이다. 수익을 발생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미지급 비용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비용 발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발생으로 구분돼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계정 과목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 회계 처리를 하면 비용과 수익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확하지 않는 비용 수익을 조정해서 비용 수익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비용 수익에 의해서 당기 순이익이 결정된다라고 할 때 비용 수익이 정확하지 않으면 당기 순이익도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확하지 않은 비용 수익을 조정해서 정확하게 만들므로 해서 당기 순이익도 정확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선급 비용과 미수 수익은 자산 계정에 해당하고요. 선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에 해당합니다. 자, 조금 이상한 건 분명히 네 가지 계정 과목의 목적이 비용 수익을 조정한다. 이건 비용 수익과 관계가 있고 비용 수익을 조정해서 당기 순이익을 조정한다 라고 했는데, 이들은 비용 수익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해당합니다. 결산일 기준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순서대로 본다면, 먼저 지급한 보험료가 있다. 두 번째, 먼저 수령한, 먼저 받은 임대료가 있다. 비용 중에, 아니 수익 중에 받지 못한 수수료가 있다. 혹은 비용 중에 지급하지 못한 광고료가 있다. 네 가지 상황을 놓고 본다면, 보험료라는 비용이 있는데 내년 걸, 차기 걸 먼저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우린 이걸 보험료 선급분이라고 합니다. 임대료 수익 중에서 차기분, 내년 걸 먼저 받았다면 이걸 우리는 임대료 선수분이라고 하고요. 수익에 수수료가 있는데 못 받았다면 수수료 미수분이라고 하고, 광고비 비용이 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면 광고비 미지급분, 비용 미지급분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선급분이 발생했다면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처리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비용을 조정시킨다. 그리고 임대료 선수분은 대변에 선수 수익으로 처리하면서 수익을 조정할 겁니다. 수수료 미수분은 차변에 미수 수익으로 처리하면서 수익을 조정할 거고요. 광고비 미지급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비용을 대변에 처리하면서 비용을 조정할 건데, 어떻게? 선급 비용이 차변에 들어가면 내가 먼저 준 비용이 있다. 그럼 대변에는 뭘 먼저 줬는지, 선수 수익을 대변에 먼저 받은 수익이 있다면 차변에 뭘 먼저 받았는지, 못 받은 수익이 미수 수익이 차변에 있다면 대변에 뭘 못 받았는지,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 대변에 있다면 차변에 뭘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비용과 수익을 조정할 건데, 선급 비용을 통해서 보험료라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요. 선수 수익을 통해서 임대료라는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미수 수익을 통해서 수수료 수익이라는 수익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미지급 비용을 통해서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은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은 비용 수익을 조정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최종적으로 비용 수익이 증가될 거니까 그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이 증가되기도 하고 당기 순이익이 뭐 되기도 한다. 감소되기도 한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줄여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익의 이연이나 손익의 발생은 네 가지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들은 비용 수익이 정확해야 되는데 비용 수익이 정확하지 않을 때, 비용 수익이 정확하다면 이걸 회계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때 그걸 정확하게 고쳐준다, 조정하는 작업이다 라고 했는데, 선급 비용이나 미지급 비용은 비용을 조정하는, 비용을 수정하는 내용이고요. 미수 수익이나 선수 수익은 수익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두 가지 선급 비용과 미수 수익은 자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선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자산인 선급 비용과 미수 수익은 비용 수익을 조정해서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선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은 부채로서 비용 수익을 조정해서 당기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계정들이 왜 존재하냐, 왜 이걸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실무적으로 우리가 비용 수익은 현금주의에서 돈을 주거나 받았을 때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비 기준상의 수익은 실현주의라고 하죠. 돈을 안 받아도 수익이 실현되면 수익으로 처리하셔야 되고, 비용은 발생주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하면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현금주의로 처리되어 있는 정확하지 않은 비용 수익을 조정해서 실현주의와 발생주의로 정확한 비용과 정확한 수익으로 조정해주는 절차를 우리는 결산정리사항 중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발생에 의한 비용 수익 조정이라고 하는데,
비용 조정 항목과 수익 조정 항목이 있습니다. 비용 조정은 선급 비용과 미지급 비용이 있고요. 수익 조정은 선수 수익과 미수 수익과 선수 수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조정해야 되느냐, 수익을 조정해야 되느냐는 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손익의 이용과 손익의 발생에 관련된 회계 처리 직접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선급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장을 4개월간 임차하기로 하고 10월 1일에 4개월분 임차료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비용 처리하였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는 10월 1일에 임차료를 지급할 건데 우리가 지급한 임차료는 4개월이고 총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월 1일에 회계처리를 한번 해본다 라고 한다면 10월 1일에 차변에 임차료가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 들어가겠죠. 이건 우리는 임차료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했으니까 발생한 임차료를 비용 계정인 임차료로 처리했다. 그러면 10월 1일에 이 임차료가 정확하냐 맞냐 라고 묻는다면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10월 1일 지급된 임차료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400만 원을 전부 다 단기 비용으로 잡는 거잖아요. 얘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지 않는 것은 한 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4개월에 4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400을 4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4개월의 임차료를 지급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결산 시에 이 임차료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임차료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 조정하기 위해서 뭘 내용을 정리해야 되냐? 임차료가 어떤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지는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월할계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임차료를 4개월 지급했다. 내가 지급한 4개월의 임차료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금액입니다. 10, 11, 12, 1, 4개월 맞습니까? 그러면 10월 달에 지급한 임차료를 결산일인 12월 30일 기준에서 본다면 10월부터 1월까지와 아니 10월부터 12월 결산일까지와 나머지 한 달분의 성격이 다릅니다. 10월부터 결산일인 12월 31일까지는 우리는 단기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1월 한 달분은 단기가 아니라 내년 것 이걸 차기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단기분은 임차료로 즉 10, 11, 12의 3개월분은 임차료로 처리가 되는 게 맞고요. 차기분 1월 달과 한 달은 임차료가 아니라 선급 비용이 맞습니다. 왜? 결산일 기준에서 본다면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걸 먼저 지급했잖아요. 한 달분은 1개월분은 선급 비용이 맞는데 그게 전부 다 지금 뭐로 돼 있다? 임차료로 돼 있다. 따라서 임차료가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300만 원의 임차료가 맞지만 1개월분에 100만 원은 임차료가 아니라 선급 비용이 맞다. 따라서 내년 거 차기분 이 선급 비용에 대한 우리는 비용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임차료 얼마 중에 400만 원 중에 얼마는요? 100만 원은 언제 거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 거다. 따라서 100만 원의 임차료를 비용 조정을 합니다. 임차료 100만 원을 줄이면서 왜 줄였냐? 차변에 먼저 지급한 비용이 있더라. 우리는 먼저 지급한 비용이 100만 원이 있더라. 뭘 먼저 줬느냐? 임차료를 먼저 지급했다. 라고 해서 비용을 조정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기분에 속하는 걸 우리는 경과분이라고 하고요. 내년 거 지나가지 않은 미경과분을 다른 말로는 선급분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단기분인 경과분은 임차료라는 계정이 맞고 미경과분인 선급분은 선급 비용이 맞다라는 거죠. 지급 시점에서 임차료 400만 원을 잡아놓았고 이 400 중에 내년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100만 원을 지금 우리는 선급 비용으로 정리했다.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가 이 회계 처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회계 처리가 먼저가 아니라 좌측의 이 계산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결산을 기준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월할 계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급비용 보셨다면 선수수익도 한번 볼게요. 건물을 3개월간 이건 11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11월부터 10일, 12, 1, 3개월간 임대료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전액 수익으로 처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3개월에 300만 원이다 라는 기준을 놓고 출발해서 회계 처리할 건데 10월 1일 임대료 받았을 때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차변현금 300만 원 될 거고요. 대변에 임대료 300만 원이 되는데 이 임대료 300만 원 금액이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맞다 틀렸다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틀렸다는 아닌데 정확하냐 물으면 이 대답은 할 수 있다.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결산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임대료 300만 원이라면 3개월에 300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결산 시에 수익을 임대료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월할 계산을 통해서 조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임대료는 11월부터 언제까지? 1월까지 3개월분이고요. 결산일 기준에서 본다면 단기분과 12월 이전의 단기분과 11월 이후에 차기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분 11, 11이니까 단기분 2개월에 차기분 1개월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단기분 임대료는 2개월분이 단기분 임대료가 되고 나머지 1개월분 100만원 1월달 건 내년 걸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수익으로 처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은 200만원은 임대료가 맞고요. 100만원은 선수수익인데 이 전부 다 지금 300이 임대료로 되어 있다. 이 중에 일부 얼마는 100만원은 올해 게 아니고 뭐다? 내년 거다. 내년 걸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수익을 대변에 계산하면서 임대료 300만원 중에 100만원 임대료가 줄어야 합니다. 감소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11월 1일 우리가 수령한 받은 임대료 계산 과목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 중에 100만원을 줄이면서 선수수익으로 잡았다. 지금 내가 한 일은 수익을 조정한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 받은 임대료 중에 일부를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넘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단기분은 경과분이고 미경과분은 선수분이다 라는 표현으로도 정리될 수 있으니까 내용 정리를 해두시고 선급비용과 선수수익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는 미수수익입니다. 10월 1일 거래처에 현금 100만원을 10개월 뒤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를 했어. 대여하고 연 10% 이자를 상환일에 받기로 약정을 했답니다. 그러면 10월 1일 대여할 때는 돈 주면 되죠. 대변에 현금 빌려주고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냐?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뭘 반영하셔야 되냐면 이자를 반영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수익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익을 조정해야 되냐? 연 10%, 이 10%에 대한 이자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12월 30일에 결산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냐? 못 받았어요. 왜 이자는 언제 받을 거냐? 상환일에 받기로 했다면서요. 하지만 10월달에 빌려주고 결산일이 12월 31일이니까 10월, 11월, 12월분의 이자가 발생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발생했는데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자 미수분, 못 받은 이자를 직접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 이자는 원금인 빌려준 돈의 100만원 그리고 연 10% 이자 100만원의 10% 곱하면 1년분 이자가 나옵니다. 그 돈을 12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데 12분의 3은 뭐냐? 100만원의 10% 계산된 이자를 12로 나눠요. 12로 나누면 한 달치 이자가 나오시고 우리는 10, 11, 12, 3개월이니까 12분의 3을 하면 3개월분 이자가 계산될 겁니다. 3개월분 25,000원의 금액이 나온다면 그 25,000원 이자를 못 받았으니까 얘를 우리는 미수 수익으로 계산을 하셔야죠. 차변에 미수 수익 25,000원 자산이 증가하면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수익 금액을 조정해서 지금 정확하게 만들어 준 거죠. 수익 조정 살펴보셨고 마지막 미지급 비용 갑니다. 10월 1일 은행으로부터 100만원을 10개월 뒤에 갚기로 하고 차입을 했다. 그리고 이자는 12%로 원금 상환일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앞서 보신 미수수익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은 차입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10월 1일에 차입을 했을 때 현금을 빌렸고요. 대면엔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 차입금은 뭐 만기일에 상환하면 돼. 그리고 이자도 상환일에 주면 돼. 그런데 결산일인 12월 31일에서 본다면 뭔가 조금 이상하다. 뭐가 이자는 내년에 주면 되지만 올해 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렸으니까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분 이자에 대한 우리는 뭘 하셔야 된다? 비용 조정 작업을 하셔야 한다.
이자 미지급분이 발생했을 거고요. 결산일 기준 3개월분에 대한 나는 100만 원에 대해서 연 12% 이자이시고 12분의 3. 이 12분의 3은 3개월분 이자 계산하는 과정이죠. 3개월분 이자가 3만 원이 나오고요. 그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안 줬어. 안 준 비용이 있대요. 이걸 미지급 비용으로 반영이 되겠죠. 12월 31일 결산할 때 대변에 부채인 미지급 비용이 생길 거고요. 자변에 이자 비용으로 인식이 되게 될 겁니다.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네 가지 기본 예제를 보셨는데 결산일에 이 회계 처리를 왜 하는지 이게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비용 수익이 정확하지 않으면 단기 순이익이 정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비용 수익을 조정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선급비용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매장을 4개월간 임차하고 10월 1일에 4개월분 임차료를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자산 처리하였다라고 나오네요. 우리가 임차료를 지급했을 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임차료라는 계정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건 비용 처리 방법입니다. 우리는 임차료 지급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거 자산 처리도 있습니다. 자산 처리라고 하는 건 지급 시점에서 계정 과목을 달리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는 4개월의 임차료 4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10월 1일에 임차료를 지급했을 때 만약에 비용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임차료라는 계정을 쓰면 되지만 지금처럼 자산 계정이라고 하는 건 이 비용을 선불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에서 임차료가 아니라 선급 형태로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자산 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급 시점에서 비용으로 갈 수도 있지만 뭐로 갈 수도 있다. 자산으로 갈 수 있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차분의 선급 비용 대변에는 현금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급해놓은 이 선급 비용 400만 원이 정확하냐라고 묻는다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4개월의 임차료 400 지급했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란 금액이 있을 거고요. 이걸 통해서 결산일에 조정 분계를 하셔야 되는데 뭘 조정하셔야 되냐? 선급 비용에 대한 자산에 대한 조정을 이 선급 비용이 왜 틀렸다는 아니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는 거니까 왜 정확하지 않냐 살펴보죠. 임차료 4개월분 지급했는데 10월부터 1월까지 4개월입니다. 결산일 기준에서 본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단기분이 있고요. 12월 이후에 1월 달에 1개월분 차기분이 있습니다. 단기분은 임차료가 맞죠. 3개월. 차기분은 선급 비용이 맞습니다. 우리 앞서도 그렇게 정리했었어요. 다만 지금은 지급 시점에서 전부 다 선급 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단기분을 뭐로 만들어줘야 임차료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300만 원을. 차기분의 100만 원은 선급 비용에 맞죠. 따라서 결산일에 선급 비용을 줄이면서 차변에 임차료를 잡으셔야 되는데 선급 비용 400만 원 중에 얼마를 줄여? 단기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선급 비용을 300만 원을 임차료로 조정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산 처리는 선급 비용 중에 300을 비용 처리했다. 단기분은 경과분이 되고 미경과분은 선급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결산시 분계는 지급했을 때 뭐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임차료를 지급했을 때 임차료는 비용으로 했느냐 선급 비용이란 자산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결산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만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임차료 비용을 지급했다면 단기분과 차기분을 나누어서 단기분은 임차료로 가는 게 맞고 차기분은 선급비용으로 가는 게 맞다. 이 내용만 명확하게 정리해 두신다면 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선급비용 보셨으니까 선수수익도 한번 보죠. 건물에 3개월간 임대하고 11월 1일에 3개월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부채 처리한답니다. 원래 임대료 받으면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부채로 처리한대요. 우리는 임대료 3개월분 300만 원을 받았고요. 11월 1일에 임대료를 받아서 차변에 임대료라는 걸 쓰는 게 원래는 맞지만 전제 조건에 부채 계정으로 처리한다. 즉 다시 하면 10월 달에 3개월 임대료를 안 지났는데 선불로 먼저 받은 거죠. 받은 돈에 대해서 선수수익 받은 걸 수익이 아니라 뭐로 인식하겠다?
부채로 인식하겠다. 그럼 이 선수 수익은 틀렸다는 아니지만 정확한 건 아니다. 결산일에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11월, 12월분 결산일에 이 2개월분에 대한 기본적인 조정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료에 대한, 즉 선수 수익을 임대료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셔야죠.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의 임대료가 있는데 결산일 기준에서 본다면 단기분과 차기분으로 나뉘어질 거고요. 11월, 12월에 2개월분은 임대료가 맞고 나머지 1개월분은 선수 수익이 맞습니다. 200만 원은 임대료가 맞고요. 100만 원은 선수 수익이 맞죠. 결산일 기준에서 앞 2개월과 뒤 1개월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수 수익 대변에 있는 이 300만 원의 금액 중에 일부를 뭐 하시면서 감소하시면서 그 금액을 뭐로 잡으셔야 된다? 임대료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수령 시점에 기본적인 임대료로 잡았느냐 아니면 선수 수익으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결산 시에 해야 될 일은 다르기는 합니다. 단기분은 경과분으로, 미경과분, 차기분은 선수분으로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자, 우리는 지금 선급비용과 선수 수익을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보셨어요. 이걸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 임차료 같은 경우에 내가 임차료 지급한다. 임차료를 지급하는 10월 1일 지급 시점에 임차료로 처리할 수도 있고 뭐로 처리할 수도 선급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건 선택입니다. 둘 다 상관없으세요.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하지만 자산 처리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는 지급했을 때 분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급할 때는 단순하게 비용이다, 자산이다 이 차이점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건 결산일에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결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했을 때 결산 처리와 자산 처리했을 때 결산 처리가 다르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쨌거나 비용 처리하건 자산 처리하건 핵심적인 건 이거죠. 10월부터 1월까지의 4개월분의 임차료를 결산일 기준에서 단기분과 차기분으로 나누고 단기분은 임차료가 맞고 차기분은 선급비용이 맞다. 이 조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급 시점에 임차료를 잡았을 때는 결산할 때 이 임차료를 줄이면서 차기분을 뭐로 잡아? 선급비용으로 잡아. 이 선급비용은 차기분이 되고요. 지급 시점에서 선급비용을 잡았다면 선급비용을 빼면서 임차료를 잡는데 이 임차료는 차기분이 아니라 단기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결산시 분계를 틀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산시 분계를 틀리지 않으려면 지급할 때 뭐로 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니까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일에 임대료를 받았을 때 우리는 현금을 받고 대변에 임대료로 잡을 수도 있고 뭐로 잡을 수도 선수 수익으로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임대료 처리하는 건 수익 계정으로 처리한 거고 임대료에 대해서 부채 계정으로 처리하면 선수 수익이 될 겁니다. 이건 받은 시점은 기본적으로 수익이냐 부채냐에서 끝난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산시 분계가 중요하게 됩니다. 결산시 분계는 양쪽 조건이 동일합니다. 임대료 3개월분이 있을 때 결산일 기준에서 단기분과 차기분으로 나누어서 단기분은 임대료 수익이 맞고요. 차기분은 선수 수익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11월 1일에 받았을 때 전체 임대료 잡았다면 이건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지 않다. 그 임대료 중에 일부분 차기 거를 선수 수익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선수 수익으로 대변에 들어가는 건 결산 시에 저희가 수익 다 잡았으니까 차기분을 선수 수익으로 잡으셔야죠. 반대로 부채로 선수 수익으로 잡았다면 선수 수익 중에 일부를 줄이면서 임대료 차기분이 아니라 얘는 단기분을 임대료로 처리하는 계정을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결산일 기준에서 단기분과 차기분만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됩니다. 결산일 기준에서 단기분은 분명히 임대료가 맞다라고 했고요. 차기분은 선수 수익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지급 시점에서 뭐로 처리했느냐? 그건 크게 중요치 않다. 다만 지급 시점에서 뭐로 처리했는지를 아셔야 결산 시에 어떤 조정 분계를 할지가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3개월 혹은 4개월로 월할 계산했지만 대부분의 실무는 기간이 1년 기준의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년에 얼마를 지급하거나 1년에 얼마를 받았을 때 단기분 말고 차기분이 얼마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선급비용이나 선수수익 금액이 달리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결산 파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손익의 이연, 손익의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추가적인 결산 추정 분계 유형이 있는데 앞서 얘기 드린 대로 기본적인 회계 처리는 기중에 계속 이루어진다면 결산을 하는 12월 31일에는 정확한 단기순이익 계산을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게 비용과 수익에 대한 이연과 예상 설명드린 선급비용, 선수수익, 그리고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 4가지가 존재하죠. 손익 이연과 손익의 예상이 있습니다. 이 조정 작업은 결산 때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소모품이 존재한다면 저희 소모품도 구입 시점에서 자산 처리와 비용 처리가 있었고 구입할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산 시점에 사용액과 미사용액에 대한 대체 분계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따로 추가 설명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현금 과부족이 있다면 우리가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이 안 맞아. 그러면 이걸 현금 과부족이란 임시계정으로 대체를 하잖아요. 그건 결산 시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산 시에 현금 과부족은 찹손실이나 자비익으로 추가 대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단기매 증권이 있다면 평가를 해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결산 시에 계상해 주셔야 하시고요. 외화 금액이 있다면 평가를 통해서 외화 환산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개인기업이고 개인기업의 사장이 회사 돈을 가져갔다, 인출해갔다는 인출금이 있다면 인출금은 자본금의 감소로 처리가 되게 되는데 이 인출금은 개인기업에서만 발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유형자산이 있고 유형자산은 사용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하죠. 감가상각이 발생할 겁니다.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감가상각도 계상하셔야 될 것이고 매출 채권이 있다면 못 받을 것에 대한 대손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도 설정하셔야 됩니다. 기말 재고자산 통해서 매출원가 인식하셔야 될 것이고 직원들이 퇴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퇴직금 지급하게 될 거니까 그 지급할 퇴직금 금액을 추계액을 계상하셔서 퇴직금 충당 부채로 설정하셔야 되고 법인세까지도 회계 처리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항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습하면서 다루어 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산 때 작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추가로 학습해야 될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결산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이건 상황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결산의 기본적인 개념 살펴보셨고 손익예언과 손익의 예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셨고요. 결산분계에 어떤 작업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셨는데 관련된 예제는 다음 시간 결산정리사항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익이연, 손익의 발생은 꼭 정리해 두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 결산정리상 회계처리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